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혜빈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지는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만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늘 방송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손실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지금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네모박스로 되어 있는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QR코드 앞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주신 다음에요. 화면 앞에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입장 링크 바로 눌러주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최근 저희 전문가님의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요. 전문가님을 사칭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시간 중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전문가님께서 한 달에 한 번밖에 열지 않는 선물 옵션 온라인 특강을 여신다고 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3,000개가 가까운 종목들을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분석하고 매매하시기에 너무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선물 옵션은 앞으로 지수가 오를지 내릴지 그 방향성만 제대로 알면은 제대로 배우기만 하시면 주식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쉽게 더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온라인 특강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선물 옵션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셔서 앞으로 더 많은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저희 생방송 시간이 지나면은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이번 주 토요일 온라인 특강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저희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은 장자방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은 항상 잃지 않는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 짜주시는 분인데요. 지금같이 조정받고 있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 함께 체크해보고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어제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서는 단 하루 만에 100%의 수익을 인증해 주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떨어질 때도 어떻게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지난주 방송에서 달러 인버스 7,000원에서 청산한다고 목표가를 정해 주셨는데 네. 7,000원 찍고 정말 그 다음부터 시장이 계속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이 조정받는 언제까지 이런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시간을 제가 정확하게 찍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쟁이도 하기 힘들 것 같고요. 대략 한 1, 2주 정도의 조정이 아닐까라고 현재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 주신 차트를 우리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코덱스 미국 달러 인버스 곱하기 2라고 합니다. 종목 코드는 261, 260이고요. 제가 10월 초에서 9월 말 사이 정도에 6,000원을 깨는 이 자리에서 6,000원 밑에서는 분할 매수로 좀 사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좀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조금 진하게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사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매수해가지고 1차 목표가 7,000원 지시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7,000원 찍을 때 여기까지가 시장이 올라올 수 있는 한계치가 아닐까? 그리고 눌림 조정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 여기 6,000원 이하에서 제가 여기 써놨죠. 단기에 2, 3주 동안 꾸준하게 모아간다. 그게 9월 말하고 10월 초 중순이었어요. 10월 둘째 주가 옵션 만기인데 그때까지 사자. 그래서 1차 목표 7,000원에 일단 청산하고 그러면 인버스라는 건 뭐냐면 주가가 빠질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가 수익이 난다는 얘기는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주가가 여기서 기초자산이 뭐냐면 미국 달러예요. 그래서 달러가 그러면 달러가 내려오다가 인버스가 고점 7,000원을 찍고 밀린다는 얘기는 달러는 반등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달러와 주가 관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이해하셨는지 매우 궁금한데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여쭤볼 방법이 없어서
여기 우리 초보자 우리 혜빈 아나운서를 통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두 번을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나 한번 여쭤볼게요. 자임 씨. 네. 이제 못 맞추면은 생방송에 창피한 거예요. 네. 어렵게 물어봐야지. 자, 달러가 올라가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걸 우리가 강달러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럼 달러가 올라가면은 미국과 만약에 한국을 비교할 때 네. 미국이 더 유리해요? 한국이 더 유리해요? 달러가 비싸죠. 강달러. 미국이 불리하죠. 유리하죠. 유리한가요? 예, 왜냐하면 자, 시청자분 우리 헷갈리시면 안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달러가 1,200원이었던 게 1,300원, 1,400원, 1,500원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물건을 살 때, 혹은 대금을 지불할 때 나는 똑같은 돈 만약에 1억 원어치 1억 달러를 내가 지불한다고 할 때 나는 얼마가 디스카운트 되는 거냐면 10%, 20%, 30% 달러가 올라가는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돈을 덜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랑 1억 달러만큼 내가 지불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는 8천 달러, 7천 달러밖에 안 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 20%, 30%의 가격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해요. 그러면 강달러 기조가 있을 때 어느 주가들이 주로 괜찮냐면 미국의 제품, 그다음에 제조해가지고 수출하는 외국과 우리나라 같이 달러를 통해서 결제를 해야 되는 외국과 수출해야 되는 그런 나라들 거기랑 교역 대상을 하는 주가들이 올라가게 돼요. 자, 근데 반대로 달러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달러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입장에서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미국에 자동차를 팔았어. 그래서 차 한 대 5천만 원 내가 받고 팔았는데 예전에 달러가 1,500원일 때는 1,200원 대비 1,500원이면 한 25%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을 내가 똑같이 달러로 받으면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 25%를 차값을 덜 받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가 올라갈수록 불리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들은 싸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강달러가 이렇게 1,500원, 1,4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달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비쌌던 게 가격을 덜 줄 수 있으니까 원가가 절감되면은 주가에는 우호적인 영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보통은 빠지고 달러가 조정받기 시작하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 상관관계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좀 하신 상태에서 차트를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그게 이해된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인버스라는 걸 제가 그래서 6,000원에서 5,800원대에서 이제 인버스가 바닥이다라는 얘기는 달러가 이제부터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얘기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했고 7,000원에 저희가 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달러 선물이에요. 자, 그럼 얘는 상관관계가 아까 달러가 이렇게 올라갔던 강달러 기조에서 제가 고점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가격이 어디였냐면 9월 말 10월 초였거든요. 자, 여기서 인버스 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달러가 조정받죠. 그리고 다시 올라왔지만 앞전 고점을 넘지 못해요. 쌍봉이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예요? 인버스 뱉어가지고 얘가 달러가 이만큼 떨어졌죠. 13,800원까지. 15,250원이었던 게 이만큼 떨어지도록 우리는 뭐 한 거냐면 인버스 차익을 낸 거예요. 그리고 제가 7,000원에 왜 팔았냐면 요 자리는 요 달러가 반등하는 자리거든요. 13,800원짜리. 그래서 요 자리에서 팔게 되면 일단 달러가 반등을 할 텐데 이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이해되셨죠?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달러가 이렇게 반등했다가 다시 죽는다는 얘기는 주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주가는 살짝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저는 시간론으로 보면은 한 1, 2주 정도, 그러니까 11월 한 말경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음 주죠.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의 조정이 이 조정을 이용해서 내가 어느 종목을 어떻게 싸게 살 거냐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근거 제시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을 볼 때 다른 걸 볼 줄 모르시면 환율하고 환율 인버스, 달러와 달러 인버스 이 두 개만 가지고 이렇게 잘 비교 형량을 하셔도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질 수 있어요. 먼저 알고 계시고 자, 그럼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볼 때 아까 우리 인버스 차트랑 비슷하죠. 여기 보시면 12,000원, 11,800원에서 12,200원 사이에서 우리가 9월 말에서 10월 초 둘째 주, 그러니까 이제 10월 둘째 주까지 계속 매집하자라고 했습니다. 12,000원 초반이면 감사합니다. 사놓자라고 이야기해서 14,500원, 15,000원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70% 차익 실현했고 나머지 30% 갖고 있다가 15,200원에서 15,500원 여기서는 다 팔고 나왔어요.
왜? 달러가 뭐 했으니까? 인버스가 7,000원 찍었으니까. 그러면 달러 인버스 거기 찍고 나면 밀리잖아요. 그러면 달러 반등하면 주가 조정 올까 안 올까? 오겠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얘가 조정이 나올 때 제가 생각하는 건 한 13,500원에서 13,800원 여기쯤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지금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예요. 저쯤 오면은 살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뭘 사자고 얘기했냐면 인버스를 지금 사자고 이야기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상관관계가 연결이 되죠. 시장이 달러가 7,000원 찍고 밀릴 때 그 얘기는 뭐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조정의 또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2,850원이 최저가였거든요. 그 저기 최저가는 못 샀고 2,920원, 30원, 40원에서 삽시다라고 이야기해서 저는 지금 3,200원에서 3,300원 여기쯤 갈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원하는 만큼의 인버스가 저기까지 간다는 얘기는 주가가 조정을 한 1, 2주 더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시장에서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걸 시청자 여러분, 이 조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가가 싸지는 겁니다. 가격이 다운되는 거. 이게 가격 조정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횡보예요. 일정한 저점과 고점 요 박스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서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왔던 거에 대한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을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조정이 가격 조정일지 기간 조정일지는 지나봐야 하는 거지 처음부터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조정이 나올 법하니까 저는 여기서 인버스를 사가지고 일단 시장의 하락 조정을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오늘 아침에 시장 흐름이 조금 이상해서 일단 인버스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하고 나오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데 물론 개인적인 생각은 3,000원을 인버스가 깨지 않는다면 시장은 조정이 지속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목표가는 3,200원에서 3,250원 요 정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찍고 인버스가 밀리는 게 보이면 그때부터 주식 사면 돼요. 이해되셨죠? 예, 바닥 저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가 지금 다 팔고 나오신 분은 3,060원, 70원대 팔고 그냥 나오시면 끝나는 자리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욕심 내볼래 하시는 분이라면은 3,000원을 건들게 되면 익절하고 아이씨 뭐 안 먹고 말지, 그리고 주식 사자, 레버리지 사자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인버스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자,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여러분들께 제가 손해 안 보는 종목들만 제공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지금 2년째 손해를 끼친 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께 손해를 끼친 적은 종목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 2년간 1년 반 동안 조정장이었잖아요. 작년 1월부터 조정 하락장이었는데 제가 이걸 손해를 안 끼치고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단타를 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베트남 VN30, 에이스 베트남 VN30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ETF입니다. 종목 코드는 여기 있죠. 245710입니다. 245710. 자, 이 종목을 저희가 요날 11월 16일 날이죠. 저점 찍고 13,415원에서 반등 나올 때 단기 반등이다라고 생각하고 14,000원에서 14,200원 정도에 저희가 여기 매수를 말씀을 드렸고요. 걔가 지금 15,000원 살짝 돌파되면서 일단 절반을 차익 실현했어요. 왜냐하면 얘는 하락 중에 반등으로 봤기 때문에 추세가 길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올라오면 한 16,500원, 17,000원 오면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목표가이고요. 그래서 일단 밑에서 요만큼 싼 요날 샀기 때문에 15,000원 이상에서 내가 반을 팔았으니 되밀려 버리면 한 14,600원 정도에서 익절 관리하시면 잔량은 정리하겠습니다. 거길 건들지 않는다면 저는 요 윗자리까지 한번 목표 볼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저는 이렇게 매매하거든요. 첫 번째, 내가 진입하는 가격에서 한 방에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분할 매수 천천히 살게요라고 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자, 1, 2주 정도 천천히 제가 살게요라고 하는 자리는 뭐냐면 이렇게 딱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아니고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들었다 뺐다 하다 어느 순간 매집이 끝난 뒤 이렇게 올라가는, 이걸 예상할 때 제가 1, 2주 매집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톡방에서 여러분 글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참,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빼먹을 뻔했네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온라인으로 여러분 특강을 해요. 근데 그 온라인 특강을 여러분이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생방송 중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 들어오셔야만 여러분이 참여가 가능해요. 근데 아마 선물 옵션 파트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매크로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으로 무엇을 사고 팔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생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경제TV에 출연하시는 수많은 전문가분들 계시지만 참 뛰어나신 분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매크로 경제부터 시황까지 이렇게 정밀하게 봐드리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전반적으로 살피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근데 자기 자금을 운영하면서 내가 시장을 끌고 가고 수많은 분들의 자금에 제 말씀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사실 정말 터 나오게 공부해야 돼요. 매일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해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혼자서 만약에 보통 일주일에 제가 주식 관련 보고서들을 읽는 것만, 논문 보고서만 읽는 것만 해도 보통 한 15개에서 25개 정도 읽어요. 그리고 관련 책들만 해도 주말에 쌓아놓고 볼 수 있는 최대를 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강의들도 볼 수 있는 거 최대한 공부해요. 그래서 그중에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그냥 한두 마디 압축된 말로 자, 사자 팔자 혹은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시간이 얼마쯤 걸릴 거야 어느 섹터가 괜찮아 결론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시려고 해보면 정말 엄청나게 힘들어요. 밥 먹고 이것만 하지 않으면 그러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교육 강의라는 걸 제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해요. 2번 하고 뭐 많이 할 땐 3번 하고. 그런데 그 시간들에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관심 가지고 오신다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의 상관관계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시게 되면 도움이 되고 제가 여러 종목과 섹터들을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 종목만 찍어서 계속 가는 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종목 봤다가 그다음 요거 팔고 요거 사고 요거 팔고 요거 사고 그 순환매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서 거기 들어올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 강의를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딱 2시간만 저랑 여러분 데이트합시다. 2시간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아마 주식시장 전반에 관한 이해도가 높아지실 것이고요. 두 번째, 시장이 상승과 하락하는 패턴들이 더 많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은. 근데 이 하락장에 대한 대비들이 안 되셨어요. 주식은 여러분이 괜찮고 선물 옵션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고요.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방법으로 공부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토요일 날에 오셔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여러분 핸드폰 하나 켜셔가지고 노란색 화면직 우측 하단에 보시면 네모 모양의 QR코드가 있어요. 거기다 카메라 기능 이렇게 켜서 카메라 갖다 이렇게 핸드폰을 갖다 대시면 영어 링크가 하나 떠요. 그럼 그거 이렇게 꼭 누르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지금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톡방에 계시면 제가 토요일 날 오전에 아침에 10시부터 강의할 거라서 아침 9시부터 입장할 수 있는 공간에 링크를 여기다 열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누르시고 입장할 수 있게끔 안내할 거니까 그러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톡방에 들어오셔야만 저랑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강의만 듣다가 야 빠져들어 듣다 보면은 놓치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시 한번 톡방에 지금 들어오실 것을 말씀드릴게요. 시황 얘기는 여러분 다시 보기를 볼 수 있으니까 지금 톡방 못 들어오신 분들은 얼른 들어오세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도 아까 쭉 올라오던데 이거 제가 어저께 밤에 작업한 거라서 오늘자 차트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다음 차이나 H 레버리지예요. 자, 이것 역시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1,300원에서 1,400원, 그러니까 1,350원 요 라인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올라오면서 여기 2,000원 정도 목표가 찍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00원, 2,100원 얘기했는데 2,000원 찍던 날에 저는 다 팔겠다라고 여러분께 차익 실현 사인을 드렸어요. 자, 단톡방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종목을 사고 파는 타이밍, 어떤 종목을 사야 돼 이것만 배우려고 오신다고 한다면 저의 값어치를 너무 평가절하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과 타이밍만 드리는 걸로는 여러분에게 실력이 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톡방을 운영 안 해요. 제가 만약에 방송 출연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강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차이나 H레버리지 어디가 바닥인지 못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온라인 강의와 아카데미 교육들을 통해서 그 타이밍과 타점들을 찾아가는 그 실력을 키워드리겠다라는 것이 제가 강의를 하는 목적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방송에서는 제가 툭툭툭 빠른 속도로 되게 다른 분들보다 말이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전달하고 싶어서 되게 많은 걸 준비해 가지고 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많은 종목들의 흐름을 얘기하고 시장 전반의 흐름을 여러분께 이렇게 제공하다 보니까 말을 좀 빠르게 더 많은 양을 전달하고자 애를 쓰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왜 그렇게 잡고 여기가 저점이고 고점이고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이 생방송 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 방법이 없어요.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에 들어오시면 되겠다. 차이나는 일단 차익 실현했고요. 얘는 다시 눌림을 기다려서 쌍바닥 정도 오면은 다시 살 생각이에요. 쌍바닥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기다리는 시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 팔아 먹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조정 후에 재공략 예정이라고 제가 써놨죠. 여러분 잘 보실 수 있게끔. 자, 다음이요. 자, 코덱스 에너지화학이에요. 제가 지금 팍스TV에 오후 3시 시간대로 변경하고 나서 제일 힘주어서 말했던 종목이 뭐였냐면 에너지화학입니다. 자, 코덱스 에너지화학은 종목 코드 117460입니다. 117460. 제가 10월 초에 들어올 때 뭐였냐면 다행히 시장이 조정이고 바닥권이니까 이제 올라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긴 호흡으로 보시기에 안정적으로 잡을 만한 섹터가 에너지화학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3,800원대부터는 사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10월 첫째 주, 둘째 주입니다. 13,800원대. 그러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냐면 저기까지 올라가서 16,000원, 16,000원, 100원, 16,200원에서 차익 실현 일단 끝냈습니다. 자, 그럼 끝났나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에너지 화학은 자, 이 코덱스 에너지 화학이라는 ETF를 구성 종목을 이렇게 살피시게 되면 뭐 S-오일도 있고 뭐 GS칼텍스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너지 화학 종목들은 한번 거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실제 이거 거래하게 되면 거의 미치고 팔짝 뛰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머리에 꽃 달고요. 팔짝팔짝 뜁니다. 왜? 미치고 환장하게 있어서. 왜 그러냐면 에너지화학 종목들이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넓혀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안정적으로 이 섹터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건 알지만 들고 가서 버티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화학 종목들은 종목을 직접 거래를 하시려면 아예 HTS를 꺼버리셔야 돼요. 지우셔야 돼요. 안 쳐다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저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여러분께 뭐 하냐면 코덱스 에너지 화학이라는 ETF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되게 정직한 종목이라서 이렇게 천천히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올랐다가 다시 한두 달 조정해요. 그리고 다시 한두 달 올라요. 그래서 얘는 기다렸다가 한두 달에 한 번씩만 매매하면 되는 섹터거든요. 사람들은 매일매일 돈을 벌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주식에서는 없어요. 저는 선물 옵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따 선물 옵션 파트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돈을 안전하게 벌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오전에는 선물 옵션을 하고 그리고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나는 종목들과 ETF들 대형주 위주로 안전한 거 사서 편안하게 수익 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얘는 청산하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쌍바닥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제가 여러분 그러면 뭔가 일맥유연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나요? 제가 시장을 인버스를 가지고 지금 장이 조정을 지금 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시장이 고점이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를 쭉 한번 보면서 주도 종목들, 우리 성장주들 중에서 살아있는 게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결론을 알 거예요. 자, 자동차입니다. 우리 15,800원대 매수해가지고 17,100원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팔고 나왔거든요. 이 양봉에 여기서 다 팔았어요. 제가 자동차 다 팔게요라고 단톡방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고점이었네요. 뭐 제가 무슨 신기가 있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소위 말하는 기술적 분석이에요. 주식으로 몇백억을 벌었다, 몇천억을 벌었다, 조 단위를 벌었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근데 개인 투자자 중에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주식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뭐 11선, 21선, 61선 하면서 기술적 분석을 이평선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보조지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파동론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엘리어트 파동을 얘기하기도 해요. 자,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차티스트 관점, 소위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앞으로 이 회사의 성장성은 어떠냐, 지금 이 회사의 재무제표 구조는 어떠하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어떠냐, 순이익이냐, 적자냐, 앞으로 얘가 팔로를 개척할 가능성이 있느냐, 우리가 그 회사의 기본적인 공부를, 그 산업에 관한 공부를 하는 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제일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 분석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걸 모르면 정말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만 동의하겠습니다.
절반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절반을 알고 나서 우리가 어디서 사서 어디다 팔아야 되느냐를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주가가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어떻게 알아? 신도 모른다.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해하시겠습니까? 본인만 모른다고. 왜? 기술적 분석 공부를 안 하니까. 이해하실까요? 여러분 차트가 지난 뒤에 후행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본인만 아직 공부 덜 하신 겁니다. 차트는요 후행적이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데이터가 있는 종목들은 그게 이제 종합주가지수나 선물지수나 또 주식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일정 데이터가 있는 것들은 그 파동 안에서 향후에 흘러갈 힘의 에너지와 어디까지가 눌림목이고 어디쯤에서는 시세가 나고 이런 일종의 규칙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규칙성들을 회사의 기본적 분석만 가지고 회사의 가치만 밸류에이션만 따지시는 분들은 때려 죽여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에서는 적정 주가 대비 많이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통계치에 의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패턴 중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혹시 이거 배우신 적 있습니까? 데칼코마니 배우신 적 있죠? 자, 도화지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칠해요. 그리고 반을 접어요. 이렇게 핍니다. 그러면 왼쪽에 페이지에 있던 이 물감이랑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하고 똑같죠? 거의 모양이 똑같아요. 자, 주가는요. 이렇게 짝을 딱 이렇게 했다가 접었다 피면은 거의 비슷한 패턴을 만드는 그게 파동의 동일성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유사한 파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승률이 높은 매매를 하고 잃지 말자라고 목 놓아 외칠 수 있는 거냐면 저는 그 유형의 패턴이 성립하는 종목 위주로만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소형 종목들은 거의 이 패턴이 안 맞아요.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스몰캡이라고 하죠. 제가 코스닥 종목들을 잘 안 하는 이유는 걔는 그 패턴의 유형화가 잘 안 됩니다. 되게 별나게 뛰어다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정말 아주 뛰어난 선수가 아닌 이상은 돈을 꾸준히 벌기가 어려워요. 운이 좋아서 몇 번은 벌 수 있는데 10번 연속 이겨도 한 번 틀리면 박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대형 종목과 중대형 그리고 가장 우량한 ETF 펀드들은 그게 아니라 얘들은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여요. 이게 여러분 파동의 특징이고 이 특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온라인 특강 때 여러분 설명드릴 건데 어떻게 구매가 좀 땡기십니까? 오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코덱스 자동차 팔고 나와서 마찬가지 저는 쌍바닥의 지지 매수를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저점이 어딘지 아시니까 대충 어디쯤에서 사야 되는지 시간적으로 아시겠죠?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한 다음 주 정도가 아마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다음 주에 아마 제가 화요일 날 와서는 언제쯤 삽시다라고 얘기가 아마 거의 나오거나 나오기 직전이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매수 자리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매수하는 단가도 이번에는 제가 단톡방에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방송에 들어오셔야 되겠죠? 단톡방에. 자, 그다음 두 번째 2차 전지 섹터요. 중기적으로 우리가 먹거리 1순위는 자율주행차하고 전기차입니다. 배터리의 중요성 매우 큽니다. 그런데 시장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20년, 21년과는 좀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1등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2등이 삼성 SDI, 3등이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섹터들 중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종목을 내가 뭘 살지 고민할 바에는 뭐 하라고요? ETF가 훨씬 낫다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세계 1, 2, 3등 얘네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여기 보시면 타이거, KRX, 2차전지, K뉴딜이라고 하는 ETF입니다. 자, 이 종목은 종목 코드가 364980입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샀냐면 똑같아요. 보시면 시장을 분석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9월 말 10월 초 여기서 사고 없는 사람 사고 없는 사람 사고 없는 사람 사라. 그래서 쭉 모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만큼 올랐어요. 그러면 아까 반도체랑 차트가 좀 다른 거 이해되시겠어요? 1등으로 올랐던 게 조정 나올 때 매수 1순위예요. 이해하셨죠? 상승할 때 제일 세게 올라갔던 게 눌림시의 매수 1순위입니다. 그럼 저는 제일 먼저 뭐부터 노릴까요? 2차 전지부터 누리지 않을까요? 얘가 1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를 보시면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얘 역시 매수 타이밍이 오려면 한 1, 2주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빠르면은 다음 주일 거고 늦으면 다다음 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수 타이밍 알고 싶으세요? 들어오세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방송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투방에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 또 한 번 드릴 때 저는 산타랠리 이번에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저가에 사서 짜릿하게 10% 20% 먹고 튄다. 요게 산타 랠리. 요번 연도에 산타 할아버지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떨어질 때 기다렸다가 샀다가 한 10%에서 20% 정도 선물 줄 테니까 너는 착한 일을 그렇게 10% 20%밖에 안 했어. 그러니까 10% 20%만 줄 거야. 기다려. 그리고 먹고 거기서 빨리 팔아먹고 나와. 전화가 왔거든요. 여러분은 전화번호 모르시죠? 산타 할아버지는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착하게 살아서. 예. 삼성 SDI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종목을 사시게 되면 얘도 내려올 때 한 55만 원대 정도 내려와야 공략이 가능해요. 지금은 기다리는 영역이고 저희가 SDI 마찬가지 떨어질 때마다 샀다가 팔았다가 내려올 때 55만 원대 여기죠. 이틀밖에 매수기 안 줬어요. 그리고 쭉 올라와서 75만 원대에서 다 팔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 밑에까지 올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한 60에서 65 정도면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판단하고 들어갈 때 여러분과 의견을 공유하겠습니다. 어디에? 톡방에. 자,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번에 9월 말에서 10월 초 여러분 왜 이제 9월 말 10월 초가 귀에 딱지 앉을만 하죠? 계속 똑같은 얘기하니까. 이 자리가 매수 기회였고 치고 올라가서 저희는 60만 원대에서 다 팔고 나왔다. 그리고 조정을 기다린다. 근데 보시면 삼성 SDI보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훨씬 더 조정을 적게 받고 있는 걸 눈에 보이시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떨어질 때 사야 될 1순위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1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살 기회가 한 1, 2주 기다리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 같이 들어갑시다. 다음. 자, 반도체 섹터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2차 전지가 1등 주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시세고요. 그다음에 제일 약하던 게 반도체였는데 얘가 지금 저는 SK 하이닉스하고 DBI 이거 두 종목만 집중하려고 그래요. 반도체 섹터가 보통 한 20여 개 부품 소재까지 가면 한 3, 40개 종목이 있는데 다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반도체 ETF 위주로 가는 거고 만약 여러분이 나는 단타 못 치겠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장 조정 나올 때요. 지금 떨어졌다가 한번 반등하고 나면 산타랠리 끝나고 나면 내년 초에 또 빠져요. 시장이. 그러면 지금 샀다가 팔면서 1, 20% 차익 실현하고 나와서 인버스 잡고 끌고 내려갈 거예요. 그럼 내년 초에 내년 봄에 우리가 그때는 나오는 하락은 시장의 찐 바닥이에요. 그럼 거기서 사가지고 한 2, 3년 끌고 갈 생각으로 배팅은 그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저랑 같이 공유하셨으면 하는 생각. 그래서 코덱스 반도체 마찬가지 우리 지난번에 여기 23,000원대 사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26,000원대에서 다 팔았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 15%씩을 우리가 남들은 손해본다고 하는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82,000원 사서 85,000원 팔았는데 이제는 왕복 달리기 구간이라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여요. 잠깐 저는 그냥 단타가 접근이 가능하신 분 아니면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말씀을 좀 아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섹터를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 코덱스 건설입니다. 건설 섹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9월 말 10월 초에 늘 했던 얘기가 올 하반기에 건설 좀 뜰 거니까 삽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2,600원, 700원 여기서 집중적으로 사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무조건 간다고 무조건 간다고. 그래서 3,100원대 올라올 때 청산을 끝내버렸습니다. 3,000원, 3,050원, 3,100원 다 팔아먹고 지금 쉬고 있고요. 다시 내려온다면 사야 되는데 얘는 아마 11월 말 안쪽에 살 기회는 안 줄 것 같아요. 12월 초쯤 가야 움직이지 않을까? 그럼 얘는 이번에 11월 말 12월 초쯤 떨어졌을 때 사게 되면 우리 언제 팔아먹을 거냐면 내년 3월에 결산하기 전에 내년 1, 2월 달에 시세 빵 줄 때 털고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또 기다리세요. 얘도 타이밍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 2, 3주 내에 올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표 종목으로 만약에 나는 건설 ETF를 못 사겠어. 나 종목하고 싶어. 한 종목만 찍어줘.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 33,000원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타이밍 잡으려고 그래요. 지금 단가가 39,000원이랑 아직은 좀 멀은 것 같아요. 한 1, 20%더 빠져야 되니까 빠지고 나면 들어갈게요.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 아셨죠? 예. 항상 그다음에 제가 오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 마지막으로 오늘 종목 요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덱스 보험이에요. 사실은 제가 여기 팍스 TV에 출연하고 이 오후 3시대로 옮기고 나서 여러분께 9월 말 10월 초였죠. 10월 첫 주에 이야기하면서 6,100원 밑에서 열심히 모아라가 코덱스 보험이었어요. 이거 아마 첫 주에 제가 말씀드려서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올라는 가는데 올랐다 빠졌다 난리를 지겨서 그래서 제가 지금 종목을 주말 동안 내내 보고 어저께도 밤에서 거의 새벽 1시까지 본 것 같은데 열심히 뒤지다가 말씀드릴 게 마땅히 없어요. 장이 조정 나오니까.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연말 연초에 배당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랠리 장이 조정 나올 때 올라갈 수 있는 대신 갈 수 있는 섹터가 이 보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6,100원대에서부터 산 거라서 지금 6,400원대면은 그래도 한 5%, 7%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떨어지면 사면 안전하겠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 1, 2주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리려고 종목을 딱 준비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오늘 3점 몇 %가 빵 떠버렸어요. 참, 이 시간대 시청자 여러분이 운때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일 좋거든요. 제가 톡방에서 이거 계속 얘기했어요. 살 거 없으면 이거 언제지? 지난달에 제가 온라인 강의할 때도 설명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종목들 모르겠으면 연말 바라보고 연말 연초 바라보고 다른 종목들 다 안 가면 마지막에 배당 생각하고 보험을 사라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얘가 지금 오늘 빵 터서 올라가 버려서 조정이 나오면 살겠는데 그냥 날아간다면 추격은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1차 목표가가 6,700~800원 말씀드렸는데 이미 떠버려서 도달을 한 것 같고요. 네, 도달을 하는 것 같고 저는 지금 7,500원 내외 정도까지 바라보고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오면 한번 사는 거고 아니면 그동안 저랑 저 믿고서 사신 분들은 한 보름 정도 사서 그냥 내비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에 사는 종목이 있고 며칠에 걸쳐서 뭐 한 1, 2주 정도, 2, 3주 정도 천천히 분할로 쌀 때 매수하세요. 그리고 쳐다보지 말고 내비두세요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종목들은 여러분 왜 방송을 들으시고 온라인 강의를 오셔야 되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식으로 장에 대한 해석을 말로 해야지 이걸 글로 어떻게 다 씁니까? 읽으려다가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될 것이고 저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오늘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여러분과 온라인 강의 하려고 제가 준비했으니까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종목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제가 다음 주에 또 한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1, 2주 정도 시장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니고 앞으로 조금 더 바라보다가 저점에서 매수를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2차 전지와 반도체 같은 유망한 종목들을 저점에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이 매수 타이밍을 잡기 힘드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타이밍 모두 알려주시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도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온라인 강의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님은 어떻게 차트를 분석하시는지 그런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하락장이 찾아오면 여러분들 주식만 하시면은 손 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선물 옵션으로는 상승장만큼이나 하락장에서도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이 선물 옵션에 대한 그런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차근차근 모두 친절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생방송 시간 지나면은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생방송 시간 안에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하는 온라인 강의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로 되어 있는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QR코드 앞에 여러분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주신 다음에요. 화면 앞에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 바로 뜹니다. 입장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꼭 생방송 시간 안에 들어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잠시 후에는 주식보다 더 쉽고 간단하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한 비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선물 옵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는 1000%가 넘는 인생 역전의 수익을 인증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어제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안에서 100%의 수익을 인증해 주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주식으로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해도 선물 옵션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선물 옵션인데 선물 옵션이 처음 만들어졌던 이유가 주식시장에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떨어지고 내가 손해가 볼 때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은 우리들의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뭐 조 단위 몇 천억에서 뭐 몇 조 단위씩의 자금을 운영하니까 손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물 옵션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개인 매매자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선물 옵션은 위험하다, 어렵다, 힘들다, 망한다더라 생각하는 분이 있고, 야, 주식으로 할 때 어려운 장에서 이게 하락장이나 상승장을 내가 당일 매매를 선물 옵션으로 돈을 벌 수 있으면 이게 조화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외국인하고 기관 증권이에요. 근데 외국인 기관 증권은 전부 다 선물 옵션을 운영해요. 근데 개인 매매자 중에는 선물 옵션을 하는 사람은 전체 주식 인구의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이해되실까요? 다시 말해 주식시장 대비 10%, 15%, 20%밖에 안 되는 비중만 선물 옵션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장을 만들고 끌고 가는 주체가 누굴까요? 외국인 기관 증권이라니까요. 그들은 100%예요. 안 하는 증권사가 없고 안 하는 외국인이 없어요. 그런데 개인들만 1, 20%의 개인들만 이걸 할 뿐이라고요. 가만히 뭔가 머리를 띵 맞은 것 같지 않으세요? 돈,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하는 시장인데 우리는 거기에 겨우 껴서 거기서 움직이는 수익을 조금 얻어먹으려고 조금 요만큼 우리는 그거밖에 못하는 개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외국인, 증권들은 하는 걸 우리는 안 한다는 거죠.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저는 17년 차 트레이더입니다. 17년 전에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주식이 아닌 선물 옵션에 제 주력 포트를 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이 늘 오르지 않고 떨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또 오를 때 주식은 30%가 최대 상한이지만 선물 옵션은 하루에 2배, 3배는 뭐 예사롭게 나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들에 우리가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주식은 약 3,000개가 돼요. 종목은 한 2,400개, ETF 한 600개. 3,000개에서 어떤 게 오르고 내릴지 우리가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목들 다 고를 수는 없어요. 그럼 선물 옵션은 뭐가 장점이냐면 지수가 소위 말하는 차트가 이렇게 하락할 때 하락 방향으로 배팅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할 때 상승 방향으로 배팅할 수가 있어요. 자, 주식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는 방향 여기 2번에 상승 파트 이것만 수익을 낼 수 있고 만약 1번처럼 하락한다면 주식은 무조건 손해예요. 근데 선물 옵션은요. 떨어지는 걸 매도 대응, 하방이라고 얘기하고요. 옵션은 풋이라고 그래요. 선물에서는 매도라고 이야기하고 옵션에서는 풋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장이 올라가는 방향을 선물은 매수라고 얘기하고 옵션은 콜이라고 해요. 그래서 딱 2개밖에 없어요. 되게 심플하지 않나요? 우리가 종목들 여러 개 야, 반도체가 갈 거야? 2차 전지가 갈 거야? 뭐가 갈 거야?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차트 놓고 올라가 내려가. 심플하죠? 네. 그러면 자 올라가 내려가를 우리가 뭘로 보느냐라고 보시게 되면 자 개념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 여러분 들어오시게 되면 이 단톡방에 제가 어떤 용어를 설명하냐면 매일 아침에 기준가를 제시해요. 자 요걸 기준으로 요 위에서 놀면은 올라가는 방향을 뭐라고? 매수 상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선물을 하는 사람은 매수라는 걸 하면 되고 옵션이라고 하는 사람은 콜 옵션이라는 걸 사면 되죠. 그래서 요 위의 영역은 우리가 선물이라는 거 매수 그리고 콜 옵션이라는 거 요게 위의 영역 상방이다. 주식이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기준가가 깨지면 패턴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어떻게 한다? 매도한다. 여기 있죠? 매도 대응. 그리고 동시에 얘는 풋 옵션이라는 걸 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개념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속 게임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콜 옵션 C라고 하는 것과 풋이라고 하는 이 두 놈이 몸무게가 똑같으면 기울기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수평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놈이 무거워? 그러면 만약에 요 오른쪽 얘가 무너지게 되면은 반대 방향은 반대급부로 올라가겠죠. 반대로 여기 콜이라고 하는 얘가 내려가면은 반대는 올라가겠죠. 자, 여러분 이게 소위 지지가라는 개념이에요. 자, 개념만 하나 잡을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플하게 생각합시다. 자, 시장이 올라가는 방향을 콜 옵션이라고 한다면 내려가는 방향을 풋 옵션이라고 한다. 근데 두 개 다 지키는 가격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평화되어 있는 거지. 그러다가 이 중에 어떤 놈 하나가 지키는 가격이 깨져. 그럼 얘가 깨지면 방향이 결정나는 거예요. 왜? 요 놈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얘는 죽는 거니까 반대 방향이 올라가죠. 그러면 풋 옵션이 죽으면
콜옵션이 올라가니까 장은 상승하는 거고 반대로 콜옵션이 죽으면 그럼 뭐가 돼요? 푸시 가니까 장은 하락하겠죠. 이해되셨죠? 논리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여러 초등학생들 기억하더라고요. 저희 교육생분들 중에 초등학생 자녀분이 계시는데 교육을 들을 때 아이들이 듣다가 애들이 이해도가 훨씬 더 빨라요. 게임하듯이. 그래서 개념만 잡으시면 쉽게 할 수 있다. 전문가님 저 궁금한 게 네네.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콜 상승해도 하락해도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반대로 기준가를 잘못 설정하면 죽는 거죠. 두 방향에서 모두 죽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준가 설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럼요. 건가요? 예. 그러니까 혼자서 하기보다는 전문가님 도움 받아보시면서 그렇죠. 이렇게 제대로 배우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왜냐하면 이제 기준가라는 게 사실 시장의 경험들이 좀 많아야 세울 수 있는데 여러분이 초창기에 혼자 세우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무료로 저희 단톡방에 오신 분들께는 기준 가격을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 잡고 오늘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방향 판단하기 편해서 기준가 잡으시면 되겠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제가 한 2, 3분 정도 여유 있거든요. 자, 21일 어제예요. 어저께 시가의 하방을 얘기했는데 저희 교육생분들의 수익이에요. 보시면 10시 9분에 이렇게 수익이 꾸벅하면서 인사가 올라와요. 자, 어떻게 가능했냐 보시면 시초가부터 땡 하고 장이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빠져요. 거의 2시간 가까이를. 만약에 이거 여러분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실래요? 주식이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나겠죠. 근데 저는 이때 대박이 난 거예요. 자, 주식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전혀 안 될 거예요. 도대체 장이 빠졌는데 어떻게 대박이 나? 근데 풋옵션이 100%가 났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자, 선물하는 사람은 선물은 뭐 하면 된다? 매도하면은 떨어지는 만큼의 이득을 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돈도 많이 안 필요해요. 주식 대비. 그리고 더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고. 자, 보시면 자, 여기 종목을 보세요. 콜옵션이라고 왼쪽에 있는 이 종목은 장이 올라가는 놈이면은 콜옵션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장이 빠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5.49, 54만 9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저항으로 하면서 죽기 시작해요. 그럼 얘가 여기 한 폭 죽고 두 폭 죽고 여기가 지지가가 형성되면서 더 이상 안 빠진다.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논리를 잡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콜옵션이 죽는다는 얘기는 누가 시세가 난다고요? 얘가 죽으면 반대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풋옵션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0.98, 98,000원 여기 지키고 올라오는 거 보면서 조금 늦게 따라가서 11만 원, 12만 원에 잡았어요. 그랬더니 얼마까지 갔냐면 2.07, 20만 7천 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 들어가서 당일날 아침에 시작하고 11시까지 2시간 만에 더블 정도의 시세를 낸 거죠. 자, 하락장에서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면 주식으로는 이런 장에서 무조건 손해나거든요. 손해 안 볼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락 패턴에서 뭐 할 수 있다?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반대로 상승장 한번 볼게요. 하나만 패턴 보죠. 얘는 11월 11일 날이에요. 이날 우리가 시작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오전 11시 39분에 저희가 맘먹고 풀베팅을 가끔씩 해드려요. 제가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인생 역전하고 한번 여기다 계좌 있는 자금을 풀베팅 한번 몰빵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제가 한 번씩 승부를 걸어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찔끔찔끔 벌어가지고는 한 방에 깨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벌 때 왕창 벌고 깨질 때 찔끔찔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승부 걸어야 될 때는 승부를 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5,413만 원 수익을 내셨다. 여기 내역이 이렇게 올라오죠. 저희 교육생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차트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제가 여기를 계속 추세로 이야기하면서 1.04, 1.06 10만 4천 원대에서부터 12만 원대에서 매집을 했는데 얼마를 갔냐면 얘가 13.8 그러면 몇 배 간 거예요? 13배 갔다고. 그래서 저희는 11배 먹고 털었거든요. 11배. 그래서 1000% 넘게. 그래서 여러분 선물 옵션은요.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천천히 안정적으로만 배울 수 있으면 상방하방만 정확히 인정하고 내가 기준점만 정확히 다루는 법을 배우면 두세 달이면 충분해요. 완전 생초보자 기준. 그래서 내일 제가 내일이란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온라인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오셔가지고 딱 2시간 동안 우리 아주 재밌게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가다 보면 배우다 보면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들도 한 번씩 오니까요. 주식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 한번 새로운 시장으로 넘어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100%, 많게는 80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에 전문가님께서 하시는 온라인 강의도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강의는 지금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
이번 주 토요일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저희 생방송 시간이 지나면은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몇 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네모박스로 되어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저희 노란톡방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